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I hope that very positive things. It'll be very exciting. I'm in no rush. 예, 트럼프 미 대통령은 서두르지 않겠다는 말을 앉은 자리에서 5번이나 반복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두고 한 말이죠.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미 간의 비핵화와 상응 조치라는 거래안은 이미 무르익고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서 어젯밤에 한미 두 정상의 전화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상응 조치로서 한국의 역할을 활용해달라면서 남북 경협을 떠맡을 각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두 발언은 맞닿아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청와대를 먼저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서준 기자. 자, 문 대통령이 남북 경제 협력을 떠맡을 각오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될까요? 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상응 조치 카드를 늘려주겠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한 비핵화를 이끌 상응 조치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놔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큰 폭의 제재 완화는 정치적 부담이 또 경제 원조는 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를 고려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 말을 듣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예. 자, 문 대통령이 미국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직접 언급을 했더군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국 의회를 설득해야 가능한 상응 조치를 내놓기는 부담스러울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선에서 결정이 가능한 조치나 의회 설득이 그나마 수월한 카드를 내놓아야 할 텐데 이 남북 경제 협력이 그런 카드가 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예, 그러면 남북 경협 가운데 어떤 것들이 이런 상응 조치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고 봅니까? 우선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아무런 전제 조건이나 대가 없이 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도 종교 지도자 오찬 자리에서 금강산에 있는 신계사 템플스테이부터 추진하자고 하는 등 특히 이 금강산 관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가 떠안는다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우리 정부 역시 이 경협은 추진하고자 했던 그런 것들 아닌가요? 철도도로 현대와 공사 등은 미국의 승인을 어렵사리 받았지만 기초조사만 하고 실제 진행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북관계와 경제 효과를 위해 우리 정부로서도 조속한 시행이 필요한 겁니다. 예. 자, 당장 이제 퍼주기 논란이 나왔는데 이건 조금 이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서로 이렇게 나누기 위해서 직접 만나자 이런 제안도 했다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면 우선 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결과를 얘기해 주겠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번 북미 회담에서 진전이 있을 것이고 공유할 얘기가 많아질 테니 직접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청와대는 한미 정상회담의 시점과 장소는 좀 더 무르익은 뒤에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와대에서 이서준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남북 경협의 첫 단계는 아마도 금강산 관광이 아니겠느냐 하는 예상입니다. 금강산과 개성공단은 늘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도 많았죠. 그러나 관광 분야는 제재에서 풀기가 좀 쉬워서 금강산 관광을 다시 여는 것이 개성공단을 다시 여는 것보다도 훨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과 함께 사업하는 걸 금지하고 있지만 관광 분야는 예외입니다. 지급 방식을 달리하면 금강산 관광을 할 수 있게 제재를 풀어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대표적인 게 현물로 주는 겁니다. 현금 대신 식량이나 원자재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 한반도 긴장 완화 노력을 강조하고 있어 관광 사업과도 맞아떨어집니다. 다만 북한이 이 안에 동의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개성공단 재개는 금강산 관광보다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대북 합작 사업 금지, 기계, 전자, 운송기기 대북 반입 금지 등 대북 제재를 풀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미국이 받아들여 제재를 풀어주는 방안은 여전히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예, 남북 경협은 우리가 맡겠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통화 내용이 공개되자마자 일부 매체와 정당은 또다시 퍼주기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좀 취재 기자와 짚어볼 필요가 있겠죠. 강희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나온 북한 퍼주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오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선물 보따리를 김정은에게 안겨달라고 요청한 것과 다름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또 일부 매체는 우리가 재정 부담을 한다는 점만 부각한 보도도 내놨습니다. 예. 대통령이 구체적인 얘기를 한 것은 물론 없었는데 한다면 어떤 것들이 거론이 됩니까? 네, 앞서 보도를 보신 것처럼 금강산 관광과 또 개성공단 재개, 그리고 철도와 도로 현대화 사업 등입니다. 예. 철도 도로 건설은 이게 큰 돈이 들어가는 사업들이긴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남북 경협을 통해서 얻는 이 경제적 실익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한 통계를 보시면 지금 정부의 남북 경협 정책에 앞으로 20년 동안 약 63조의 비용이 들어가지만 그 효과는 남북한 합쳐서 약 613조로 9.7배에 달할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예. 또 남북한 일자리도 518만 개 새롭게 늘어난다고 전망했습니다. 예. 이 남북 경협의 핵심 중 하나인 개성공단의 경우에도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에서 이 내부적으로 검토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6년까지 문 닫기 전까지 이 12년 동안 20에서 30배의 투자 가치를 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 아까 그 표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나타내진 않았지만 예를 들면 거기서 거둘 경제적 이익의 규모라든가 아니면 고용 창출의 규모가 남북한을 비교하면 남한이 더 훨씬 큰 것으로 나와 있긴 하죠. 그 IBK 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예, 그렇습니다. 예. 북한 시장을 선점할 필요성 이건 전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그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분석도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제재가 완화가 되게 되면 북한이 개방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전 세계 많은 나라가 이 북한 시장을 주목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예. 이 북한 철도 사업과 관련해서 한 정부 관계자는 중국과 러시아, 유럽까지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서방 자본의 최대 투자처가 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또 이 미래 첨단 산업의 주요 부품으로 쓰이는 북한의 히토류 매장량의 가치도 최대 5,188조라는 분석이 있어서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나라들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히토류는 알려지기로는 북한이 세계 최대 매장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긴 하죠. 여러 번 언급했지만 이제 똑같은 주장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도 했었습니다. 과거에. 예, 맞습니다. 2014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예. 이후에 이 남북 경제 협력에 대한 편익을 부각하는 보도와 또 정치인들의 발언이 쏟아졌는데요. 같은 사안을 놓고서 입장이 달라진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희연 기자와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남북 경협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일이라면 누구보다도 기업들이 먼저 움직이게 되겠죠. 저희 JTBC 취재 결과 삼성 등 주요 기업은 이미 작년에 평양 정상회담에서 북측과 사업 제안서를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남북 경협에 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남북 경협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에게 최근 자문을 해줬다는 한 외교 소식통은 지난해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북한 당국이 삼성을 비롯한 우리 기업들에게 투자 제안서를 건넸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 측도 북한에 사업 관련 계획을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삼성 외에도 현대, SK, LG 등 대기업 총수들이 방북했는데 향후 북한에서 진행 가능한 사업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유했다는 겁니다. 김창선 북한 국무위 부장이 지난 17일 베트남 박린성의 삼성전자 휴대전화 생산공장 주변을 둘러본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은 지난 1999년부터 10년 동안 평양에서 TV와 전화기, 라디오 등을 생산한 적이 있습니다. LG전자도 1996년부터 2009년까지 TV 조립 사업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 기간 삼성이나 LG 등의 산업단지를 둘러볼 경우 우리 대기업의 북한 진출 문제도 북미 정상회담 혹은 후속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수 있을 거란 전망입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남북 경협 카드가 이번 비핵화 상응 조치로 오늘부로 부상을 한 셈이 됐는데 트럼프 미 대통령은 궁극적으로는 비핵화를 바라지만 급한 시간표는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급할 게 없다는 표현은 5번이나 반복을 했죠. 워싱턴 연결하겠습니다. 정현식 특파원,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작심하고 한 얘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5번이나 얘기를 했다는 것은 정말 이번 회담에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기대치를 낮추려는 의도적인 것인지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인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네, 급한 시간표는 없다는 발언은 이번 회담에서 성취할 목표를 묻는 질문에 대답이었는데 일단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I think we will see that ultimately. I have no pressing time schedule. As long as there's no testing, I'm in no rush. Very much. I had a great conversation 이번 this 회담에서 morning with 매우 forward 긍정적인 to 일들이 Chairman 일어나길 Cameron. I think a 바란다며 lot of things will 회담 come 성과를 out. 기대한다는 발언과 사실 동시에 한 겁니다. 예. 그만큼 여러 가지 이제 좀 유연한 입장을 갖겠다 이런 것으로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 시간 게임은 안 한다 이런 말은 작년에 9월 유엔 총회 때도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번엔 정상회담이 임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맥락이 좀 달라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북한이 정상회담 직전까지 전방위로 제재 완화를 압박하는 실무 협상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워싱턴 소식통은 북한은 이번 주 2차 협상 일정을 놓고도 신경전을 벌였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협상이 쉽지 않다는 보고를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따라서 우린 급할 게 없다는 건 시간에 쫓겨 쉽게 양보하지는 않을 테니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를 하라는 압박으로 분석됩니다. 예. 그러면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 위원장이 매우 긍정적인 일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 곧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협상 타결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많은 사람들이 비핵화가 빨리 진행되는 걸 보고 싶어한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북한은 엄청난 경제 대국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며 한 발언입니다. 또 회담 결과로 많은 것들이 나올 것이라고 예고도 했습니다. 때문에 영변 핵시설 폐기 대가로 남북 경협이 종전선언, 연락사무소와 함께 패키지 합의에 포함될 가능성도 관측됩니다. 예. 다만 우리는 급할 게 없다는 발언은 미국 내부적으로는 비판적인 민주당과 언론을 상대로 회담 결과의 기대치를 낮추는 의미도 있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곧 시작될 실무 협상, 막판 협상 상황을 지켜보면 답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군요. 정효식 특파원이었습니다. 북한의 김혁철 대미 특별대표는 예정대로라면 조금 전인 8시쯤에 하노이에 도착했을 텐데요. 저희 취재기자가 하노이 노이바이 공항에 지금 나가 있습니다. 서효정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서 기자, 의제 협상이 내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혁철 특별대표 혹시 지금 공항에 나타났습니까? 아직 김혁철 특별대표는 이곳 공항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습니다. 이곳 현지 시각 5시 55분, 그러니까 한국 시각으로 7시 55분쯤이죠. 이곳 하노이 공항에 착륙을 한 걸로 확인은 됐는데 이 밖으로 나오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 뭐 나오더라도 일반 승객들 출구로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혹시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는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일반인 승객들이 드나드는 출입구가 아닌 주요 인사, 그러니까 일종의 VIP 전용 출입구라고 할 수 있겠죠.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때문에 김혁철 특별대표가 이곳으로 나온다면 저희가 바로 포착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대신에 이 김혁철 특별대표와 비건 특별대표가 오늘 온다고 해서 모여든 취재진들을 저희가 좀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곧 김혁철 특별대표가 도착한다는 소식에 이 낮부터 모여든 취재진들이 지금 전부 저쪽 게이트를 주시하면서 지금 상당히 긴장감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예. 서효정 기자를 연결했을 때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았는데 바로 옆으로 돌리니까 뭐 굉장히 많이들 나가 있군요. 비건 미국 대표도 곧 하노이에 들어오죠. 예, 그렇습니다. 김혁철 특별대표의 협상 카운터파트인 비건 특별대표도 오늘 밤 하노이에 도착을 할 것으로 지금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제 워싱턴을 출발해서 오늘 밤 늦게 이곳 하노이에 내릴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곳에 머물면서 계속 취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자, 현지에선 차츰 정상회담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고 어저께 김소연 기자가 현지에서 전해줬는데 여러 가지 좀 일화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준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일단은 베트남 현지 시내, 이 하노이 시내가 좀 북미 회담을 환영하는 분위기들이 점점 무르익는 것 같기는 합니다. 제가 오늘 현지 이 베트남 신문을 좀 들고 나와봤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 트럼프와 김정은 회담, 이 북미 회담으로 이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왔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이런 보도가 지금 오늘 나온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또 무료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머리 스타일을 이렇게 손질을 해주겠다는 미용실도 등장을 했습니다. 저희가 오늘 그 미용실에 가볼 수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머리를 손질을 받은 그 시민들을 한번 만나봤습니다. 예. Em cứ nghĩ là mình trông cũng giống lãnh tụ hả? Ủa thì đấy mọi người nhìn thấy đấy. Mọi người nhìn xem có giống không? How do you think? He looks like him? Họ nói trông cũng giống lắm. Thank you, thank you. 예, 잘 봤습니다. 비슷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 이 두 사람 머리 스타일이 둘 다 따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스타일인 것 같은데 또 회담장이나 숙소에 대해서는 연일 여러 가지 추측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혹시 추가로 나온 게 있는지요? 네, 일단 전해드리자면 로이터 통신에서 회담 장소가 하노이 영빈관으로 정해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다만 저희 취재 결과 이 한 정부 관계자가 북미 정상이 이틀 동안 한 곳 이상의 장소에서 여러 차례 만날 수도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이 김 위원장이 열차로 동당역까지 온 뒤에 차량으로 이곳 하노이까지 도착할 것이다. 이런 로이터 통신의 보도도 나왔는데요. 또 다른 언론에선 이 베트남 역에서 오늘 청소를 하고 나무들 가지치기를 하고 이 25일에 맞춰서 레드카펫을 준비하고 이런 준비 과정들이 좀 있었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다만 이 베트남 도로 사정이 썩 좋지가 않고 또 중국 열차 이 선로를 이용하는 비용을 내야 하기 때문에요. 그 김정은 위원장이 육로를 통해서 이곳 하노이로 오지 않을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노이의 노이바이 공항에서 서여정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예, 탐사 플러스 들어가기 전에 잠깐 하노이를 좀 갈 텐데요. 김소현 기자가 지금 하노이에 가 있는데 오늘 하루 종일 좀 다니면서 몇 군데를 좀 촬영을 했습니다. 지금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미 대통령이 언제 어디서 만날지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틀 동안 두 정상이 몇 차례나 만날지도 물론 관심사이긴 하죠. 그래서 그 동선을 한번 물론 이 동선이 조금 틀릴 수는 있겠으나 김소연 기자가 그 동선을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보면서 하노이 전역을 한번 다녀봤습니다. 지금부터 잠깐 보시겠습니다. 8개월 전 싱가포르에서 세계의 이목을 사로잡은 두 정상이 이제 일주일 뒤면 이곳 하노이에서 다시 만납니다. 회담 하루 이틀 전쯤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도착할 걸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의 숙소는 메트로폴 호텔이 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 가로수 정리가 한창인데요. 바로 길 건너에는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 묵고 있는 영빈관이 있습니다. 영빈관은 북미 정상회담 후보지이기도 합니다. 일각에선 메트로폴 호텔이 회담장으로 멜리아 호텔이 김 위원장의 숙소가 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김 위원장은 26일 주석궁에서 응우엔 부총 베트남 주석과 먼저 정상회담을 할 걸로 보입니다.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샌즈에서 야경을 감상했듯이 고층 전망대나 조명을 밝힌 호안기엠 호수에서 하노이 시민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26일 오후에 도착할 걸로 보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숙소는 JW 메리어트 호텔로 굳어지는 분위기입니다. 다음 날 오전 트럼프 대통령도 응우엔 주석과 먼저 만난 뒤 북미 정상회담은 오후에 만찬 등의 행사로 시작될 가능성이 큽니다. 큰 호수를 끼고 있어 보안에 유리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두 정상이 만찬을 하고 호숫가를 산책할 수도 있습니다. 이곳 오페라 하우스도 유력한 북미 정상회담 후보지인데요. 우리 정부 관계자는 이틀 동안 한 곳 이상의 장소에서 두 정상이 여러 차례 만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노이에서 JTBC 김소현입니다.